자기가 원치 않아서 안 했는데, 특히 여성인 경우는 말 못하잖아요. 나 이제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못해서 그냥 계속 슬리스로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계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좀 떨어지고 서먹해지고 서서히 이제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여성인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 다음 산부인과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출산을 하고요, 돌 때까지 질이 이제 거의 많이 회복이 되는 시기이긴 한데요, 실제로 그게 100% 회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 시기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환자분의 활력도라든지 또 출산의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하셨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지고 회복하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후가 너무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본인도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병원 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러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참 이게 출산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요. 몸의 변화도 생기고 감정의 변화도 생기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책임감도 생기고 모성애도 생기고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기죠. 근데 이제 부부 관계에는 좋은 변화가 아니라 조금 소홀해지고 좀 안 좋아지는 변화가 생기시면 너무 안타깝죠. 남성분들은 임신한 와이프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관계 시도를 아예 뭐 절대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임신이 되면 당연히 걱정이 돼요.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아기한테 영향이 가는 건 아닐까 싶어서 되게 조심하게 되기는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초기에 임신이 되고 좀 안정기로 접어드시면 출산할 때까지 성관계가 제한되는 시기는 따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36주까지로 좀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제한이 없어진 지도 거의 이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깊이 삽입되는 후배 같은 건 좀 조심하라고 얘기하고요. 관계하시면서 뭐 출혈이 되거나 너무 깊이 삽입이 되면 통증이나 또는 이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배뭉침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또 나중에 배가 많이 나오면 이게 뭐 정리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하시는 거를 축이 옆으로 관계하시는 거, 이런 거를 조금 더 좀 추천드리고, 산모분이 배가 이제 많이 압박이 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성생활을 또 유지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어떤 산모분들은 사실 임신을 했을 때 성욕이 떨어지는 건 아니어서 임신했을 때 오히려 사실은 성욕이 더 폭발했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관계를 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뭐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요, 관계를 끝까지 하는 거를 아빠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기가 관계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막 금기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특히 우리나라가 심해요. 임신이 이제 종료가 되면 수유를 하게 되죠. 그럼 프롤락틴 같은 이제 호르몬들이 나오고, 도파민에 관련된 이런 옥시토신 같은 것도 막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사실은 생리가 중단이 되고 억제가 되면서 성욕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아기는 뭐 10시간 자나요? 이게 뭐 한두 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위해서 일어나야지 되고 하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와서 성생활을 하는 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죠. 많은 여성분들은 출산 후에 이게 성생활에 대한 니즈도 떨어지고 사실 체력도 떨어지고 리비도가 호르몬적으로도 떨어지기 때문에 관계하는 거를 많이 좀 기피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하고의 관계도 약간 서먹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안 하면 한번 할 때 너무 두렵게 느껴지시거나 남편도 어색해해요. 그래서 너무 그 기간이 길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이제 오로가 끝나고 자궁 수축이 이제 완료가 되시면 한 6주에서 8주 뒤부터는 관계를 이제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정도 되시면 이제 자궁문도 거의 이제 닫혀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거의 없어져서 출산 후에 한 6주에서 8주 정도 뒤부터는 성생활을 다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요. 성감이 많이 이완되고, 특히 이제 뭐 자연분만 했을 때는 아기가 산도를 통과할 때 각도가 있거든요. 이 각도에 따라서 좀 많이 막 눌려지고 이런 경우는 그 압박감 때문에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허혈이 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신경이 무뎌져서 출산을 하시고 이 감각이 굉장히 좀 무뎌지시는 경우가 사실 안타깝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출산을 했다 그래서 성감이 엄청나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완도가 좀 심해져서 헐렁헐렁하면 마찰이 덜 되고 이런 것 때문에도 성감이 떨어지고요, 출산 과정 중에
변화 때문에 신경이 조금 손상이 돼서 무뎌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변화가 생기실 수는 있는데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분비물이 나오는 정도가 굉장히 달라지시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성생활 할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았는데 특히 자연분만 하신 경우는 아래쪽에 회원부가 좀 아물면서 예전보다는 성교통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성교통이요, 뭐 주변에 이제 스킨스 셈이라든지 바르톨린 셈이라든지 분비물을 만드는 셈에서 염증이 생겨서 성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항생제 약이나 이런 걸 복용을 하시고 호전되는 걸 기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출산 과정 중에 어떤 조직이 변형이 와가지고 성교통이 생기는 경우는 교정을 할 수 있다면 변형이 많이 온 부분을 좀 교정을 해서 수술을 하거나 새롭게 좀 원래 있는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를 맞춰서 교정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원인 불명, 검사를 통해서 큰 이상이 없지만 알 수 없는 경우도 소수는 있습니다. 섹스리스가 어느 순간 돼요. 사이가 분명히 좋아서 같이 밥 먹고 영화 가고 대화도 나누는데 섹스는 안 해요. 왜 안 할까? 서로 니드가 없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한 파트너가 원해서 나머지 한 분이 희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 참아주긴 했는데 그분은 그냥 계속 참아줘요. 원래 원치 않는 파트너가 지금은 원하는데도 말을 못해요. 그분이 자기가 원치 않아서 안 했는데, 특히 여성인 경우는 말 못하잖아요. 나 이제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못해서 그냥 계속 섹스리스로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계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좀 떨어지고 서먹해지고 서서히 이제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멀어지면 이렇게 다시 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성생활이 중단이 되었는지를, 저희는 산부인과니까 우선은 환자분부터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환자분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지대 상태나 다른 이제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죠.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또 얘기를 해주세요. 파트너와의 관계가 좀 어떠했는지 이런 거를 진료를 보시면서 또 좀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파트너 분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되거나 의사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입장을 고수해야 되지만, 저도 이제 환자분 얘기를 듣다 보면 객관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환자분한테 간접적으로 파트너한테 얘기를 해줘요. 같이 오셨을 때 설명을 하면서 환자분한테 얘기 안 하고요, 파트너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아듣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이후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실 때 얘기를 또 해주시죠. 그때 정말 고마웠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도 맑게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다 알아들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거는 참 바꾸기가 힘든데요, 좀 힌트가 될 만한 거를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사실 이 파트너는 이런 거를 되게 섭섭해해, 되게 불편하게 느끼고 있어,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기를 사실은 바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를 여성분들도 보면 맨날 꼬아서 얘기를 해요. 그만 꼬시라고 그 타래를 좀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개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저희 병원 우선 오신 분들은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가지고 변화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게 저희가 또 진료를 보는 것에 있어서 되게 보람이 있고, 저도 이제 뭐 분만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기를 낳고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이성 간의 사랑을 느끼고 파트너랑 같이 연애도 하고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 환자분 중에서는 남편이랑 관계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섹스리스 부부였어요. 그래서 관계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 환자분이 내가 문제인가 하고 오셔서 뭐 비비브 같은 이제 질 레이저를 하면서 시술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막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좀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분이 저희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요 6개월 만에 임신돼서 오셨어요. 다행히 남편분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임신에 성공하셔서 이제 아기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한 번은 저희 병원 오고 싶다고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나으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따지는 여자 매력 없어요. 말꼬리 물고 자꾸 따지면 매력 없어요. 집요하면 매력 없어요. 단순한 남자들은 질려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남성분한테 뭐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고, 그거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좀 남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하는 거는 공감해주는 여자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를 항상 긍정적으로 응원해주는, 칭찬해주는 여성분들이 좋은 것 같고, 어떤 남자가 얘기했을 때 잘한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여성분들이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되게 상냥한 여성분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항상 웃고 반겨주고 안아주고 그런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서 사랑을 막 샘솟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 중요하고요. 항상 이제 적절한 터치를 잘 해주는 그런 여성분들이 저는 되게 남성분들한테 좀 사랑을 느끼고 되게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여성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생활에 있어서도 매력을 느끼는 그런 여성은 어쨌든 서로 배려하고 남성성을 잘 지켜주는 그런 여성분들이 사랑을 오래 잘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식기 장기는요, 안 쓰면 사실은 노화가 돼요. 그리고 위축이 오기 때문에 특히 여성인 경우는요, 우리가 성생활 거의 안 하면 40대 이후부터는 저희가 질 모양을 보면 되게 약해져 있고 얇아져 있고 약간 쪼그라져 있고 약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안 하시면은 막 출혈이 일어나거나 성교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성생활을 하는 걸 사실 산부인과 의사들은요 막 되게 추천해요. 관계를 폐경돼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그게 제일 좋은 회춘약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 또 폐경이 되더라도요 할머니 되는 거 아니고요 중성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으로서 평생 이제 여성성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좋은 이성을 만나고 사랑을 느끼면서 성생활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스트레스이신 분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어렵겠지만 산부인과 의사는 이해 못하는, 를 안 하는데 서로 잘 사랑하면서 지낸다? 이거 저희는 거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뭐 높은 이성을 가지고 플라토닉 러브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대부분의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 서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척 하지만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